사람들은 금트족의 꿈을 꿉니다. 여러분은 금트족입니까? 똥트족입니까?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가 충분하게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을 금트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금과 은퇴를 합친 말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축구를 예로 들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후반전은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전반전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후반전에 상대방에게 골을 많이 내줘서 경기를 망치면 그 경기는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정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요?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인생은 연습이 아닙니다. 실전이고 전쟁터입니다. 유토피아를 꿈꾸며 유유자적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빛나는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노후 자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경우 고귀한 삶까지 피폐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90%의 은퇴자들이 노후 준비를 충분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고 했던 영상 기억하세요? 기억이 안 나면 앞의 영상을 보고 오실 것을 추천드려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10%만 금트족이라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90% 속하겠죠? 그럼 90%에 속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시기, 질투를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나이가 많든 적든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서 부정적인 생각만 한다면 당신의 노후 생활은 어두운 곳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밝은 노후를 원한다면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일단 금트족들은 생활비를 어떻게 벌어서 소비할까요? 금트족들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벌어서 기본 생활비로 씁니다. 이 부분은 일반 은퇴자들과 같습니다. 다른 점은 금융소득입니다. 금트족들은 금융 관련 소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식, 채권 및 펀드 등 투자 상품의 비율도 높습니다. 그런데 일반 은퇴자들은 어떠할까요? 금융자산 중에서 수시 입출금 계좌와 예적금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 말은 기존에 벌었던 돈을 이용해서 추가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게 된 요인 중 하나인 거죠.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예금과 적금으로는 노후를 충분하게 대비할 수 없습니다. 금트족이 되기 위한 길을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실 것 같나요? 4가지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디에 속하는지 다시 답을 해보세요. 금트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고서는 변화하는 시대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장점에 일반 펀드보다 낮은 수수료로 운영되는 ETF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ETF, 외계인 ETF라고 하는 웃을 수도 없는 슬픈 개그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초고 위험의 파생 상품 또는 코인까지 모두 꿰뚫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소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구분하고 IRP, ETF 등 기본적인 용어는 들어본 적이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다양한 금융상품을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요? 은행에 예적금만 알고 계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예적금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상태가 됩니다. 은행에 내 돈이 그대로 있는데 왜 손해냐고요? 이걸 질문하신다면 화폐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볼까요? 1,000원으로 예전에는 짜장면을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원으로는 무엇을 사 먹을 수 있나요? 짜장면 한 그릇에 보통 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1,000원짜리 지폐 5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통장에 잔고 1,000원이 찍혀 있다고 손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경제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실제 소득 상승률을 계산하려면 투자 수익률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야 합니다. 물가가 4% 올랐고 내 계좌의 수익률이 2%라면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런데 예적금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초과해서 수익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계좌 전체의 수익률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연금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많은 공적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노후 준비를 다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개인연금저축, IRP 등의 개인연금 상품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찍 조금이라도 나이가 어릴 때 준비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상품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가입한 기간입니다. 투자 기간이 길수록 손실 확률은 낮아지고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상품은 최대한 일찍 가입해야 합니다. 단, 본인의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을 계산하지 않고 무리하게 가입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단기, 중기, 장기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개별 상품에 대해서는 뒤에 이어지는 시리즈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넷째, 부동산에서 돈이 흘러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부동산은 어떤 의미인가요? 나와 우리 가족이 비바람과 추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가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의식주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금트족이 될 수 없습니다. 금트족들의 절반은 주택, 상가, 창고의 토지까지 활용해서 임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 소득 수입원을 분산하여 리스크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쉬고 있는 이 시간에도 금트족의 자산은 일하여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어떠한가요? 주택연금을 들어보았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트족과 나머지 은퇴족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계속 공부하고 대비하고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 은퇴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더 발전하고 재산을 늘리려고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일어날지도 모를 사람 일을 생각하면서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퇴족과 보통의 은퇴족을 가르는 큰 차이점입니다. 금퇴족과의 차이를 좁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투자한 시간의 격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항상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다양한 상품, 예를 들면 각종 연금 상품들, ETF, 부동산 등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평생 노동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하여 다양한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적금에서 벗어나 세상을 넓게 보세요. 다음 영상에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 준비를 위해 계속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